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도 떠오르고 있고, 또 특별히 자체 자사 브랜드를 드러내진 않지만, 그때그때 핫한 아이템을 그냥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GS는 도대체 그 한판 안에서 어떤 모습일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냥 저는 이 음, 레포트에 그냥 파이널이 그냥 정리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되려면 GS 리테일과 요기요의 이제 넥스트 그림. 그러니까 지금은 요기요는 그냥 배달 대행 업체인 거고 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배달 대행 업체.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홈쇼핑 사업이 같이 있는 오프라인의 유통 뭐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전통적으로 네네네. 편의점에서만은 어쨌든 강자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가 이제 네. 결국 키 포인트일 것 같고. 저는 이제 GS 리테일에서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인 요기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일단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 유통회사가 왜 배달 회사를 샀을까? 그리고 어, 산 이유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GS 리테일의 디지털 사업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하고 그리고 육성 전략을 하에서 요기요의 인수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제 이커머스 회사로서의 전환이 사실상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크게 5가지 접근 방을 했는데 이제 큰 틀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경쟁 측면에서는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커머스 테크 회사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기존 유통 오프라인 회사들은 이제 규모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규모는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고 수익성이 지극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롯데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 조금은 과도하다 그리고 출혈 투자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 거의 3조 규모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집행을 단행을 했고 롯데는 마찬가지로 인터파크를 현재 인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중고나라는 이미 인수를 한 상태고요. 이에 반해서 현재 GS 리테일의 현황을 본다면 뒷부분에 이제 탑라인과 이 영업이익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9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프라인 편의점 사업은 성장이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탈피를 위해서 온라인 사업 중에 하나였던 GS 홈쇼핑과의 통합을 이미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커머스 회사로서 앞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또 GS 홈쇼핑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법인이기 때문에 GS 리테일이지만 GS 홈쇼핑과 같은 경우는 외부 스타트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한 라스트 마일 배송 그리고 이제 펫 커머스 같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볼트온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고객 접점이 딱 있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 현황 내에서 요기요라는 회사를 투자 검토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재무적인 어떤 모델링 내용을 제외하고 요기요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딱 그 중간에 끼인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는 2위 사업자지만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의 이 규모의 경제로 1위가 지속적으로 수성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쿠팡이츠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 시장 영역에서의 이제 키 서크세스풀 팩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식당 소싱이라고 조금 이 마땅한 워딩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식당들과 레스토랑들이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쿠팡이츠가 최근에 가장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빠른 배달과 이제 배달 기사 풀인데 이 배달 기사를 어떻게 하면 이탈을 하지 않게 하느냐. 또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MAU가 800만 정도 되는데 이 수치 자체는 비단 이 배달 대행 플랫폼 영역에 하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수준의 이 고객 베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갖고 우리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 GS 리테일이 갖고 있는 오프라인 제품과 그리고 국내에만 거의 2만 개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 그리고 이들이 투자를 통해서 확보를 했던 라스트 마일 배달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요기요가 갖고 있는 800만 수준의 고객 베이스를 합친다면 이제 온오프라인을 양쪽에서 다 서포트할 수 있는 옴니채널 시너지가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업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커머스 회사, 뭐 신선식품 회사, 배달 대행 회사, 정말 상이한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미래에 다 이제 겹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온오프라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회사는 현재는 GS 리테일이 유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및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현재 이 요기요를 1조 밸류에이션에, 그리고 GS 리테일이 3천억 투자를 했고 30%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규모인 건가, 또한 회수가 가능한 수준인 건가, 그리고 지금 선도업체 대비해서 경쟁 전선이 매우 넓은데 일반 유통도 있고 또 배달 대행 플랫폼도 있고 각종 뭐 펫커머스나 혹은 신선식품 영역도 지금 태핑을 하고 있는데, 전선이 너무 넓다 보니까 결국에 선택과 집중이 어렵지 않을까. 또한 이제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영역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경쟁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규모와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틀어서 약 400조 정도 시장이 규모인데, 이 중에서 이미 온라인 커머스가 약 40% 정도로 거의 과반 가까이 와온 상태입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그리고 편의점, 특히 GS 리테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 또한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을 제외한 모든 유통 산업이 다 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경쟁사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 오프라인 유통사들, 이마트라든가 혹은 롯데, 또 대표적인 이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은 온라인 쓱닷컴이나 혹은 롯데닷컴 등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 자체는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혹은 티켓몬스터 같은 이제 최근에 등장했던 회사들 대비해서도 성장이 매우 점유율이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체제 하에서 이 D2C, 즉 온라인 자사몰인데, 예를 들자면 뭐 LG생활건강의 자체 자사몰이 되겠고요. 이런 D2C 영역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신선식품이나 펫케어, 뭐 키즈용품과 같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특화 제품을 판매하는, 제가 롱테일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영역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라이브 커머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폭발인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과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자체 물류 인프라와 풀필먼트 센터들을 다 구비를 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과 자사주도 교환을 하고 파일럿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육성을 하고 있지만,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과는 그 경쟁의 질 자체가 매우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스트 마일 배송은 이제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 영역인데, 배달 품목이 이제 음식 외에 다른 이제 일반 식품 같은 경우로도 다양화가 되고 있고, 또 빨리 배송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이버나 혹은 11번가, CJ, 그리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큰 기업들이 이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을 이제 고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조금 낙후되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좀 IT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이 많이 덜한 영역이었으나, 주요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향후 성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음식 배달 플랫폼은 이제 더 이상 이 음식 배달 자체로는 추가적인 성장이나 혹은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비마트와 같은 이제 음식 외 제품에 배송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미래 경쟁의 KSF는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이, 고객이 지속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과연 최대한 많은 품목을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냐, 혹은 특화 제품의 도메인 내에서의 경쟁력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냐라는 관점에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과 네이버와 같이 모든 걸 다 파는 그런 큰 이커머스 경쟁 시장이 있다면, 이제 반대로는 신선식품, 펫케어와 같은 이제 특화 제품들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만 판매하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주목해야 될 영역인데, 물류나 배송 인프라, 즉 어떻게 하면 재고를 가장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배송 기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또한 풀필먼트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거냐가 중요한 영역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요즘 모든 플랫폼사, IT 회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과 모바일 사업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GS 리테일이 가진 역량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바일 기반의 이제 플랫폼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좀 살펴본다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대형이 아닌 이제 소형 매장 중심으로 국내에 약 한 오타가 있는데 1만 개 정도의 이 오프라인 매장과 그리고 자체적인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GS 홈쇼핑의 TV로 보던 그 홈쇼핑을 모바일로 전환을 일부 성공적으로는 했지만, 그 외에 뭐 신선식품, 펫케어, 그다음에 이제 오르가닉 제품, 밀키트와 같은 이 또 다른 모바일 사업과 같은 경우는 좀 성장이 더딘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펫프렌즈라고 하는 펫케어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 라스트마일 배달 기사분들을 운영하는 부릉이라는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고요. 고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트렌드와 대비했을 때는 매우 열의입니다. 30, 40대 중심, 30에서는 50대 중심의 편의점 고객이 대부분이고, 또한 모바일 사업 역시 이제 가정주부들, 이전에 GS 홈쇼핑을 주로 사용했던 가정주부 중심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점이 있는 영역은 이제 GS 그룹 내에 타 계열사인 GS 칼텍스와의 GS 포인트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나 시스템 구축 역량은 최근에 워낙 IT 회사들이 다 잘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특별히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자금 역량을 놓고 봤을 때 1조 밸류에이션의 회사를 3천억이나 투자하기에는 현재는 매우 자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모회사인 GS 지주회사 현금성 자산은 약 7,400억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인 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기요의 스탠드얼론 가치를 보면 먼저 매출과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도 지금 적자 수준인 걸로 봤을 때는 아주 BEP,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 현 상태 자체는 그 매출과 수익 구조 자체는 엄청나게 큰 이슈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나 혹은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인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오히려 2등 사업자인 요기요를 다시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 모델을 잡아야 될지 조금은 열의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 한다면 이제 액티브 유저 800만 명, 그리고 적어도 커버리지 자체는 배달의 민족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식당 서플라이어 풀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배송기사 인프라도 기존에 이제 약 16%에서 20% 정도 사업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존 네트워크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역량은 현재 GS 리테일이 인수를 하면서 2천억의 추가적인 증자를 한 걸로 놓고 봤을 때 자체적인 자금 역량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너지와 향후 성장 전략을 놓고 본다면 이제 GS 리테일이 요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GS 포인트 연계를 통해서 고객 락인을 좀 방지를 하고, 그리고 30에서 50대 그리고 가정주부 중심의 기존 GS의 사업을 많이 서비스 사용을 했던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지불이양 높은 고객 세그멘트를 요기요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한 가지 포텐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요기요가 GS 리테일에 줄 수 있는 고객 시너지인데, 결국에는 다양한 롱테일 포트폴리오를 갖췄지만 특히 젊은 층 고객 세그멘트가 없고, 그리고 이를 하나의 접점으로 모아줄 만한 플랫폼이 없다는 현 GS의 열의 역량을 보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장인데, 취급 품목 자체가 다양화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요기요가 배달을 하던 음식에서 좀 더 나아가서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일반 유통 제품들, 또한 편의점 제품들, 신선식품, 펫, 오르가닉 등등의 이 업계 내에서는 가장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볼 만한 게 중복 제품을 좀 더 제거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두 회사가 상이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구축된 식당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거의 근접한 수준의 식당 서플라이어 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GS가 하고 있는 식자재 공급 사업을 확대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 시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GS 리테일이 기존에 갖고 있던 16,000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류 인프라가 있을 거고요. 또한 최근 이 영역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해서 이제 쿠팡과 같은 아주 큰 풀필먼트 센터가 아니라 각 도심 내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의 풀필먼트를 갖추는 게 또 매우 중요한 트렌드이자 핵심 역량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에 2만 개에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또한 이제 기존의 3등 회사인 브룸이라는 회사의 2대 주주로서 라스트 마일 배송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배달 기사들의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요기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800만 원 정도의 요기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GS 리테일이 갖고 있는 각종 커머스 역량을 다 집결을 하고, 또한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경험을 강화를 해서 이제 고객의 락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및 고려 요소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 수많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냐인데, 이를 한 4가지 정도의 경쟁군으로 구비를 해봤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네이버, 쿠팡, 롯데, 신세계와 대비했을 때는 경쟁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모바일 기반의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 쿠팡, 롯데, 신세계와 같은 경우는 식자재라든가 혹은 일반 생활용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포지셔닝이라면, GS 리테일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편의점 사업 플러스로 이제 제가 롱테일이라고 표현했던 신선식품, 펫 등등의 특화 상품들을 좀 더 강화하는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지션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인 마켓컬리나 오아시스와 같은 회사들이 가장 큰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나 인력 풀들, 또한 자금력으로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같은 스타트업의 최근의 성장 어떤 속도라든가 성과, 그리고 빠른 대응 자체를 GS 리테일과 같은 대기업이 잘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치와 같은 회사들 대비했을 때는 이제 디지털 커머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이 전체 구도 하에서는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요기요의 사업 영역인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 유지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냐, GS 리테일과의 시너지가 오히려 요기요의 본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 전선이 넓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언뜻 봤을 때 경쟁 전선이 매우 넓어 보이긴 하지만 GS 리테일이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하게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을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모바일과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특화 제품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 GS 리테일의 전략 방향을 리비짓 해봤을 때는 이 경쟁 전선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투자 비용이 너무 높다. 1조 밸류에이션에 3천억인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인데 이 GS 리테일의 투자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투자 논거는 첫 번째로 모바일 플랫폼 회사여야 하고, 또한 GS 리테일과의 사업 시너지가 명확해야 하며, GS 리테일이 갖고 있지 못한 10대부터 한 30대 젊은 층의 고객 세그멘트와 어느 정도 최소 500만 이상의 액티브 유저들, 그리고 적정 수준의 거래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그 피인수사가 투자를 받거나 혹은 피인수 당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투자 논거였을 것 같습니다. C로 바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요기요의 투자 대안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GS 리테일이 모바일 커머스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요기요 밖에는 이 대안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마켓이나 지그재그, 무신사와 같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한 이커머스 회사들이 있지만, 이는 앞에 말씀드렸던 예상 투자 논거와 대비했을 때 조금 핏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당근마켓이나 지그재그, 무신사 각각 이미 고성장을 했고, 물론 이제 지그재그는 카카오 인수가 되긴 했지만, 이 회사들이 과연 GS 리테일의 인수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베이나 인터파크 같이 다른 이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검토를 왜 안 해봤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모바일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GS 리테일에서는 이 모바일 기반으로 성장을 한 요기요에 좀 더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B 영역을 깜빡했는데, 이제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증자를 한다거나 혹은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이슈가 됐던 뭐 이 동네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무마가 가능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GS 리테일의 디지털 커머스 사업 으로서 디지털 사업으로서의 이 대대적인 전환을 위해서 요기요 인수는 타당했고, 다만 점검해야 될 것들은 경쟁 이제 우위 역량이나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되게 잘 정리를 말을 너무 해주셔서, 네, 일단 굉장히 재밌네요. 네. 얘기해 주신 것들을 보니까 거의 되게 촘촘하게 다 이제 검토를 해주셔서, 네. 이제 핵심이 뭐냐만 좀 더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셨던 것들 다 보면,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작업이 이 네. 이커머스 시장 한판 한번, 네네. 네,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네, 마켓맵 같이. 네, 그쵸.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네. 좀 인사이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한 판을 그리실 때 네. 뭘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 네. 이거예요. X축과 Y축을. 네, X축, Y축을 뭘 놓고 어떻게 그려야 음, 이게 한 판이 다 보일까? 그리고 네. 지금 우리 JJS님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시장의 판도, 어떤 네. 다이나믹스, 또 트렌드, 네네. 흐름, 이런 게 보일까? 네. 예, 요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 공룡들이 있죠. 네이버 쇼핑에 붙어 있는 여러 네이버 쇼핑과 이제 CJ 대한통운과 등등등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이 사업군이 있고, 경쟁 플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오프라인의 이마트, 그다음에 네. 습닷컴, 그다음에 신세계가 새롭게 또 인수를 했죠. 네. 뭐야, 이베이를. 이베이, 네, 이베이 네. 코리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뭔가 하나가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쿠팡이 또 존재하고 있고, 네. 쿠팡 외에 뭐 쿠팡과 이제 비슷하게 되기 시작하고 있는 마켓컬리나 뭐 이런, 네. 네, 업체들이 또 있어요. 또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밀키트 사업자들도 있고, 네. 예,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 플랫폼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마켓, 그 안에 뭐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롯데일 것 같아요. 다 네. 한대니까. 네. 그렇죠? 오프라인 다 줄여놨더니 이제 신세계는 안 줄이고 그걸로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GS도 이제 막 리테일로 매장 넓혀가지고 뭔가 더 이제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강화하고 있는데, 롯데는 고민이 많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도 떠오르고 있고, 또 특별히 자체 자사 브랜드를 드러내진 않지만 그때그때 핫한 아이템을 그냥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GS는 도대체 어떤 그 한판 안에서 어떤 모습일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냥 저는 이 음. 레포트의 그냥 파이널이 그냥 정리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되려면 GS 리테일과 요기요의 이제 넥스트 그림. 그러니까 지금은 요기요는 그냥 배달 대행 업체인 거고 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배달 대행 업체.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홈쇼핑 사업이 같이 있는 오프라인의 유통, 뭐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전통적으로 네네네. 편의점에서만은 어쨌든 강자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가 이제 네. 결국 키 포인트일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GS 리테일의 변화와 요기요의 변화를 담고 있는 전체 이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는 어디로 가고 있나. 네.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옴니 채널로서 오프라인 온라인이 다 통합이 되고, 한 채널 안에서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파이널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겠죠. 신선식품 또는 밀키트 네. 또는 이제 완전히 조리된 배달 음식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게 한쪽으로 이제 붙어 있고, 반대쪽에서는 뭐 분유라든지 네. 그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휴지라든지 이거는 어쨌든 어떤 개별 사이트에서 뭔가 제조해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공장에서 제조해서 이제 대량의 물량으로 나가는 공산품 성격의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 그 제품의 한 축이 쫙 있고 네네. 제품의 특성별로 한번 쭉 나눠볼 수 있을 음, 거고 음, 네. 어떤 거는 콜드 체인이 필요하고 어떤 거는 딱 정해진 음, 시간 안에 딜리버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네. 굉장히 싸게 줘야 무조건 사는 네. 그러죠. 그 안에서 대형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좀 커버하기 음, 힘든 예. 음, 뭐 라면, 휴지, 뭐 기저귀, 물. 생수 뭐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이제 붙겠죠. 그렇게 한 네. 축이 좀 그려지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 음, 그러면 그 외의 서비스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커머스를 서포트하는 추가적인 서비스인가? 그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게 쿠팡은 OTT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OTT 사업 단독에 뭔가를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쿠팡와우 멤버십을 위해서 보강하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신세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 놨다가 하나의 강점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제품군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쉽게 그냥 바로바로 픽픽픽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그거를 또 오프라인 통해서도 바로 가져다가 이제 딜리버리가 될 거야. 빨리 될 거야. 뭐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업자들은 뭘 하고 있나 쭉 보면, 그러면 GS 리테일의 강점을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요기요가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GS 리테일이 하고 싶은 여러 제품들을 좀 배송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채널 또는 인프라가 네. 되는, 그러니까 모바일 채널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통합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그 인프라도 이제 딜리버리로 제공이 되고. 근데 그 딜리버리라는 게 뭐 트럭이나 어떤 대형 물류 창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지금 곳곳에 있는 GS 편의점과 GS 마트를 연계하고 싶은 거겠죠. 네. 네, 큰 축에서 풀필먼트를 두 개로 쪼개면 결국 GS 리테일은 전통적인 대형 인프라가 들어가는 물류센터와 대형 트럭들에 대한 풀필먼트는 GS가 담당할 거고, GS 리테일이. 네. 네. 그 끝을, 이제 요기요가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연결점을 GS 편의점이나 GS 마트가 할 수 네. 있을 거다라고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풀필먼트 한 판이 그려지고 나면, 이제 GS 리테일이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들이나 소비재스러운 여러 네. 이제 서비스들이 거기 위에 붙겠죠. 네. 음, 그러면 뭔가 엣지 있는 게 이 한 판에서 그려질 거다. GS만이 그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축이 사이즈가 크진 않겠지만 네네. GS만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이제 배민 같은 또는 지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배달 대행 또는 배달 기사 플랫폼들을 네. 어떤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가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 배민 빼고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요기요를 GS 리테일이 가져갔고 부릉도 GS가 가져간 거고 남은 네. 거는 지금 네이버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네이버도 비슷한 플레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CJ의 추측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되게 맞는 접근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다 연결돼야 이제 이커머스를 지원하는 풀필먼트의 완전체,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얼마나 이제 자기 파일을 가져갈 거냐. 다행히도 GS가 보기에 또는 그냥 제 생각에도 아직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딜리버리 기사들과 원래 전통적인 우리 풀필먼트 인프라가 연결되는 그래서 시미스하게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되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쿠팡 같이 그냥 무조건 새벽에 갖다 줄게. 네. 마켓컬리도 그렇게 새벽 배송을 시작했고, 쿠팡도 하루 만에 바로 갖다 줄게, 싸게 갖다 줄게, 무료로 갖다 줄게, 이런 것들로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마트와 연계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이제 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네. 더 큰 경쟁의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주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요런 영역을 볼 때 사실 제일 그 어려운 것들이 기존에 없던 거였기 때문에 예를 네. 들면 4, 5년 전에
야, 계란을 누가 음, 온라인으로 시켜 먹겠어?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해졌고, 음, 야, 화장품을 누가 6시간에 배송해 주는 걸 누가 쓰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원스톱이 만들어진다면, 그거에 또 익숙해지면 안 쓸 이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있지 않은 시장과 경쟁을 조금 그려낸다는 게 제일 어려운 영역인 것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화장품 뭐 또는 그 과거에는 잘 그 배송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던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할 거고 안 좋을 거다라는 편견이 있던 품목들까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가 이제 담고 있고 그걸 담으려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도 필요하다. 이 관점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과일 같은 것도 복숭아 이런 거는 사실 배송해서 먹기에는 중간에 상태가 음, 이상할 것 같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음, 왠지 사자라는 결정을 못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마트상에서의 어떤 오프라인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확인 못 하겠으면 오프라인에서 확인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강점도 이제 과거에 안 되던 품목들, 안 되던 그 어떤 제품군에서의 이커머스화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생각보다 자금력은 없네요, GS가. 그게 조금 저도 놀라웠습니다. 이거 사실 디테일하게 다 파악을 못 해봤는데 3천억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건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음. 네. 일단 되게 매력적인 얘기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S 리테일이나 요기요는 다 그 선두 1위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가 이제 아까 네, 말씀하셨던 어디에서도 강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네, 하는 것 같긴 한데 강자는 아닌. 그래 그거가 약간 인제 조금 변수이고 또 우려 사항일 수 있겠죠. 네, 음. 맞습니다. 네. 요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그 네, 우리가 아까 조금 말하다가 말았는데 전체 이 이커머스 한판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고 그게 진짜 네, 그렇게 가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네 굉장히 잘 조사해 주셔 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더 피드백을 드리거나 이렇게 뭐 챌린지할 포인트가 별로 없었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뭐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음. 그리고 뭐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그냥 30대 아저씨로서 진짜 잘 몰랐는데 음. 정말 재밌게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에 만약 프로젝트를 한다, 뭐 음. 신세계 프로젝트를 한다, 각각의 말씀하셨던 그 마켓 맵 상에서 특정 포지션에서 대부분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의뢰를 할 텐데, 내가 현대백화점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도 정말 수많은 그 네. 전략과 방법들을 생각할 거고 어떻게 돌파할 건지 어떻게 변할 음, 건지를 고민할 텐데 음, 이 한 판을 얼마나 잘 그려내야 그 현대백화점이 가야 할 거를 납득할 수 네, 있게 그려낼 수 네, 있을까. 네, 그게 되게 인제 재미있는 포인트고 힘든 포인트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한 판 그리는 거 그거 나중에 한번 진짜 해 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지금 BCG나 맥킨지나 베이는 수없이 그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음. 같습니다. 네네. 이미 롯데와 같은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엄청 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네,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줘." 뭐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